그 운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고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걷기는 일상생활 우리 막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달리는 사람은 그닥 없어요. 심지어 신호등이 바뀔 때도 보면은 예전에는 어렸을 땐 잘 달려서 그거를 통과를 했는데 나이 들수록 안 달리죠. 여유가 생긴 건지 뛰기 싫은 건지. 요새는 일부러 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달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면은 야생동물도 살찐 야생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사냥한다고 달리고 또 안 잡아 먹히려고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고양이 개들은 비만한 애들이 많아요. 달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 자꾸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환자들 상담하러 오면은 운동 뭐 하세요? 하면은 거의 99%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를 저 만보 걸어요. 근데 몸이 이래. 걷는 사람들 다 이럴 거예요. 근데 뛰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은 걷기를 해서 제가 좀 뛰다 오세요. 진짜 1시간 뛸 필요 없고 30분만 뛰세요 하고 한 달 경과를 보면은 살을 하나도 못 빼고 오는데 안 뛰고 2만 보를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오래 걷다 보니까 종아리도 아프고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또 하지정맥류도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정맥이 잘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사실 살이 빠지려면요. 이 근육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요렇게 걷는 게 아니고요. 뛰어서 짝 벌어서 요렇게 가야 근육이 한번 스트레칭 됐다가 컨트랙처 됐다가 이 과정이 펌핑하고 심장이 펌핑해야 우리가 이제 몸에 혈액이 순환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면 혈액 순환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만 되지 팍팍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보면은 땀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심장이 조금 이렇게 뛰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근육이 움직이고 수축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적어요. 특히 이제 장요근은 척추에서 앞벅지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앞으로 있는 근육인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장요근이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데 쓰면은 장요근이 늘어나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이게 단축이 되어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 이렇게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면은 좀 허리가 덜 아픈데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은 장요근은 되게 조금밖에 수축을 안 하는데 달리면요 장요근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이게 되게 많이 되면서 이 골반에 있어서의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골반을 흔히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골반이 계속 이렇게 웅축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순환이 되게 안 되고 또 장요근이 이렇게 웅축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요근을 좀 스트레칭해서 늘리려면 살짝 띄워줘야 돼요. 제가 이 책에서도 또 그 그래프를 넣긴 했는데 이건 의사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논문을 넣긴 했는데 되게 맞는 말이 걸을 때는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몸이 움직이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올렸다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 킬로줄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몸이 대사가 더 좀 시너지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운동 역학에서 제가 논문을 찾았는데 달릴 때는요.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점핑을 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훨씬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이 쓰이고 협동 작용을 하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뭐 관절에서의 이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걷기랑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방을 태우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려면은 이러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도 보면은 이 약효가 날는 그 어느 정도 용량을 안 먹어주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 이 효과를 되게끔 한 에너지가 걷기만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진짜 걷기만으로 살을 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식단도 한 경우 그리고 걷기를 너무 오래 하면서 근육이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걷던 사람이 걸으면 그게 운동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 살 빼기는 어렵고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돼요. 달리기 하셔야 돼요. 근데 달리기도 되게 힘들어서 1분 달렸다가 한 2분, 3분 걸었다가 하면서 인터벌로 하시면은 어느 순간 다 되더라고요. 그 책에 붓기를 줄이는 허벅지 루틴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붓기는 보면은 우리가 그 중력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다리 쪽으로 쫙 가면은 보통 다리가 많이 붓죠. 근데 어렸을 때 안 붓던 다리가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붓는 거 봤을 거고, 발목도 부어서 팅팅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레지던트 때부터 압박 스타킹 신었거든요. 근데 압박 스타킹을 신으니까 좋은 게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다리가 피로가 덜 하고 덜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압박 스타킹을 좀 자주 신는데 그게 사실은 근육이 펌핑을 잘 시키잖아요. 근육 펌핑을 시키면서 정맥이나 혈관들도 같이 펌핑 시키니까 중력에 의해서 혈류가 림프액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간 애들이 펌핑해서 다시 심장으로 올릴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부었는데 보통은 이제 열심히 근력 운동하기는 좀 어려울 때 일어섰을 때 발끝으로 섰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종아리를 조였다가 이완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펌핑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여기도 있지만 종아리는 또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 잘 뛰어주려면은 종아리 운동을 은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아리를 그냥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펌핑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운동이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연구가 있더라고요. 논문이 있는데 그걸 한 사람들이 혈당을 측정하니까 혈당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미 근육, 그러니까 다리에 종아리에 있는 그 가자미 근육이 가자미근 운동이라고 해서 걔를 까딱까딱 했더니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식사하고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 측정기를 했다면 혈당을 봤더니 좀 높아.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다리 운동을 좀 해주는 거죠. 아까 걷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시간을 많이 채워서 만보 걷기, 뭐 2만보 걷기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거라 기대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보다 좋은 걷기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만보 걷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7,000보만 걸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만보라는 거에 너무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고요. 그리고 7,000보도 심혈관계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좋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걷기 하면은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걷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뭐 150kg 정도 되는 분들한테 빨리 걸어라 그러면 이분들은요, 빨리 걷기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헬스클럽 러닝머신 속도계로 한 2, 3 정도 놓고서 한 1시간 정도를 타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이렇게 타시면은요, 이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걷기를 했을 때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강도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옆에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기계로 한 5, 6 정도 되는 속도가 되어야 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등에 땀이 좀 흠뻑 젖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무조건 만보가 좋다, 뭐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요, 걷기의 강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식후 걷기를 정말 강조를 해요. 식사 후에 우리 혈당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는데 식후에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배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는 배가 안 아플 정도로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식사 후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식사 후에 발목만 까딱까딱한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발목만 움직인 사람이 혈당이 덜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조금만 근육을 쓰면 혈당이 조절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는요, 좀 걸으세요. 집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일도 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재활용하시다가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은요, 보통 2~30분 정도 저는 걸을 걸 말씀을 드리는데 더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걷고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걷고 난 후에는 숨이 턱에 차고 등에 땀이 날 정도의 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굉장히 인기인 게 러닝입니다. 그래서 러닝이랑 걷기 중 뭐가 더 살이 잘 빠진다 이런 논란도 많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러닝이 이제 붐이죠. 그래서 러닝이 좋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러닝에 뛰어들다가 또 다치시는 중년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러닝은요, 좋습니다. 러닝은 좋은데 러닝을 하기 위한 내 몸이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일단 걷기부터 하시고 빠른 속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살살 걸으시면 슬로우 조깅이 된다면 러닝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 전에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아프시다면 그것부터 먼저 좀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러닝 크루에 무작정 들어갔다가 젊은 사람 따라가다가 다쳤다, 이런 분들을 좀 뵙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자, 러닝과 걷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러닝은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죠. 그리고 같은 시간을 러닝을 했을 때, 같은 시간을 걷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닝을 했을 때는요, 우리 몸에 지방이 타는 것보다는요, 근육도 같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내 몸의 퍼포먼스가 되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걷기는요,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은 지방을 태우는 그 비율이 훨씬 좀 높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걷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와 비율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걷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몸의 건강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달리십시오. 그 달리는 거, 러닝을 못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내 몸에 근육도 적고, 그리고 내 몸에 근육도 좋고 퍼포먼스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아직 달리기를 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는 살을 빼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충분한 시간 동안에 충분한 걷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달리기가 낫겠죠. 내가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걷기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말라 보이는데 이제 뱃살만 볼록 나온 이런 내장 지방형 비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뱃살이나 내장 지방을 좀 가장 잘 태우는 효과적인 운동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걷기하고 달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헬스클럽을 갔는데 운동 잘하게 생긴 청년이 옆에 와가지고 러닝머신을 타는데 1분 정도, 30초 정도 막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분 정도 또 천천히 걷다가 완전히 쉬지는 않고요. 또 막 뛰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한 10번 정도 하고 내려가서 러닝머신 끝, 다른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뭐냐면요, 최고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고, 최고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10분 정도만 해도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운동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예전 선조들이 살아갔던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체질과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선조들은 이제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모기가 눈앞에 지나가거나 뭐 동물이 뛰어가면은 막 전력 질주를 했겠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았을 때는 또 천천히 걸어 오셨겠고, 그리고 또 맹수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뭐 막 뛰다가 맹수가 또 헐떡거린다 그러면은 또 천천히 걸었겠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체 친화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고, 여기서 나온 게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운동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쉬실 때 불완전한 휴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운동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모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 위에서 앞에 말한 청년처럼 1분이나 30초 정도 전력 질주를 하시다가요, 이 전력 질주라는 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심박수로 끝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주 힘든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분 정도는 터벅터벅 걷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의 반복을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또 계단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먼저 15층까지 올라갈 계획을 세웠다면 15층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계단 올라가기 능력을 먼저 만드신 분이라면 한 2, 3층 정도를 전력 질주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 3층 정도는 또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2, 3층 정도는 또 전력으로 올라가서 1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가능하고요. 수영 같은 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다 접목할 수가 있어요. 운동 능력은 되는데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이제 방송 나가신 영상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한 4kg 정도 감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식단 조절 없이도 감량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직업 특성상 움직이는 에너지가 워낙 많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고 또 식사가 좀 불규칙해요. 특히 이제 밤늦게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살이 조금 쪘을 때 그 시절이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먹고 몸이 많이 무거워졌었는데, 일단 도저히 제가 식단은 자신이 없어서 슬로우 조깅을 거리를 좀 더 늘리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1시간을 목표로 매일매일 뛰었고, 또 주말에 시간이 될 때는 2시간씩 뛰었어요. 그리고 60일 만에 4kg 체지방 감량했고, 몸무게죠. 네, 몸무게가 4kg 감량했죠. 더 놀라운 건 체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굉장히 더울 때인데 울트라 마라톤 50km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판 또 국제 마라톤도 풀 코스를 완주했고요. 그럼 보시는 분들 운동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협회 회원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드라마틱한 감량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의 사례도 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지만, 사실 그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슬로우 조깅을 실천하시고, 특히 가까운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지도를 받은 지도자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를 많이 보셨거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식단을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매일매일 30분씩 그리고 1시간씩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소개된 남성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0kg 몸무게가 지금 현재 한 80kg 정도, 한 20kg를 식단 없이 감량하셨고, 더 놀라운 건 처음에 1시간씩 매일 하셨어요. 근데 요즘 기록을 보면 가끔 20kg씩도 달려요. 그만큼 이제 달리는 체력과 몸이 많이 준비되었다는 뜻이겠죠. 방금 단기간에 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럼 감량 기간이 얼마 정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슬로우 조깅 하시면 일주일 만에 느낌이 바로 와요. 왜냐하면 이 좁은 보폭 때문에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저게 운동이 될까? 정말? 라면서. 근데 직접 실천해 보시면 30분을 딱 하자마자 허벅지가 묵직해요. 이걸 일주일 딱 하잖아요. 근육통이 옵니다.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근육에 자극이 많고, 또 아까 에너지 대사가 지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생겨요. 저강도 운동으로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만보 걷기, 막 오래 걷기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보다 슬로우 조깅이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걷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슬로우 조깅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일단 걷는 분들 보면서 슬로우 조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슬로우 조깅이. 효율성이 높고, 또 걷기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걸을 바에는 뛰는 게 안 좋을까. 물론 걷기에도 좋은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큰 근육을 자극하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슬로우 조깅으로 체지방도 빨리 태우고 근육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게 더 어떨까 생각하고, 또 걷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걷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무릎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연골, 발목 여러 가지 문제로 몸이 약하신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걷는 속도로 할 수 있는 크게 충격이 없는 슬로우 조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또 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뛰게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뭐 급하게 뭐 저 차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폭발적인 힘으로 그 버스를 절대 놓치지 않은 어떤 그런 힘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달리기에 유리하게 몸이 설계돼 있다. 특히 큰 엉덩이와 긴 다리 그리고 발목, 아킬레스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달리기에 유리한 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모든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기능들을 상실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 안에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기록을 낸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가 맨발로 금메달을 땁니다. 놀랍죠. 운동화 없이. 요즘 너무 운동화 막 따지는데 이 선수는 맨발로 금메달로 신기록을 내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뒤꿈치로 뛰지 않고 앞꿈치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의 이 착지법이 몸에 무리가 없고 또 맨발로 해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데 그 식후 운동이 좋냐 아니면 공복 운동이 좋냐 이런 궁금증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공복 유산소를 하는 편이고 이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지방의 분해가 활발해져서 효과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연소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져요. 그런데 공복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1시간 전에 간단하게 드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는 식후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심박수 40%를 정도 잡아가지고 아주 천천히 뛰시면 오히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슬로우 조깅으로 또 혈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체지방은 빠지고 그러니까 당뇨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식사 직후에 하는 건 좀 피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금 무리하게 뛰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바로 뛰면 이제 혈류가 내장으로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밥 먹고 갑자기 뛰면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나서 1시간 후에 슬로우 조깅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식후에 바로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느리게 뛰시면 됩니다. 요 슬로우 조깅의 다이어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식단 구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지금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단하는 거. 식단하는 걸 제일 어려워 하셔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데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식단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병행하면 가장 효과가 빠르긴 한데 지금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고 먹는 걸로 굉장히 우리가 해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을 처음부터 짜버리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하고 맛있게 먹되 매일매일 슬로우 조깅을 실천하는 거 30분 이상씩.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몸에 어떤 운동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덜 먹게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슬로우 조깅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이런 편안한 목표로 나아가시면은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마라톤이 목적이신 분이라면 식단을 조금 하면서 연습하셔야 좋은 기록을 내는데 유리해집니다. 슬로우 조깅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앞꿈치가 중요한 이유 그 자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조깅을 딱 연상하면 4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턱을 들고 전방을 바라보고요. 또 두 번째는 10에서 20cm의 좁은 보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꿈치로 착지를 하는데 뒤꿈치를 드는 것이 아니고 앞꿈치를 착지하고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뛰기 위해서 팔을 강하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리듬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착지법이랑 앞꿈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깨에 경직을 막 일으켜가지고 너무 고정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어깨를 흔들면서 편안하게 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 슬로우 조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앞꿈치 때문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죠. 앞꿈치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이 앞꿈치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단지가 너무 아파요.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를 계속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라든지 또 종아리, 허벅지에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 근육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슬로우 조깅의 어떤 충격이 걷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으로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시다면 착지법을 다시 좀 체크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일 30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매일 시간이 안 돼요 하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일 30분을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30분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뭐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 그러면 합산 30분이잖아요.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연속적으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 속에도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동안 1분을 뛰고 30초를 걷는 패턴으로 하루에 40세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6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분하고 30초를 걷는 이 실험을 하루 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40세트를 시켰더니 3개월 후에 식단 없이 모두가 다이어트 한 3kg 가까이 감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도 하고 싶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시는 분들은 1분씩 누적해서 하루에 30cm 정도 만들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출근길에 조금 1분 정도만 빠르게. 너무 좋죠. 네. 네네. 출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5분 정도 슬로우 조깅 또 마치고 5분 슬로우 조깅 뭐 이런 식으로 습관하시면 됩니다. 사실 달리기 하면 다들 러닝화부터 사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에 적합한 러닝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신발은 어떤 거 신어야 되냐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요즘 나오는 신발들이 스피드를 좀 주는 기능성 운동화들이 많아서 너무 두껍고 쿠션이 높아요. 이런 운동화들은 앞꿈치 착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밑창이 얇고 가볍고 이런 러닝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볼이 좀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요. 직접 신어보고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에서 슬로우 조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실내에서 슬로우 조깅 할 수 있죠.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춥거나 했을 때는 거실에서 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턴 자세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일부러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짧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리고 달리기를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해야 안 다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슬로우 조깅도 그런 사전 운동이 필요한 건지. 슬로우 조깅 하기 전에는 사전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슬로우 조깅 자체가 근력 운동이고 유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사전 운동은 필요 없고 따로 또 슬로우 조깅하고 따로 근력 운동을 뭐 하셔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스트레칭조차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슬로우 조깅 자체가 준비 운동 같은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근육 자극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근육통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 슬로우 조깅 할 때 사용하는 근육, 늘어나는 근육 부위들은 좀 어떤 부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슬로우 조깅 할 때 대표적으로 강화되는 근육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근육이 약해질 때 쓰는 근육이랑 같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근육이 슬로우 조깅하면 강해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체 쪽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근육을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허벅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만 있으면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할 때 독보적으로 생기는 하체 근육, 러닝할 때 생기는 다양한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따로 슬로우 조깅 외에 근력 운동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또 지방이 많이 생기는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악순환이 오는데 이제 슬로우 조깅 하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큰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일단 실천하시면 하체 쪽 근육과 우리 몸을 잡아주는 큰 근육들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